지역과 현장에 주목하는 국회의원. 그에겐 하나의 신념이 있다.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자비, 스스로를 낮춰라. 현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낮은 곳에서부터 사람과의 만남에서 초심을 찾는 정치인. 초심이 뭔지, 정말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소외된 지역까지 두루 살피는 김윤덕 의원. 그의 신념은 한 번의 낙선을 겪으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시 갑 김윤덕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직한 소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를 만나본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 그가 나고 자란 전라북도 전주시 갑이 지역구로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지역구에 소속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주 한옥마을. 국민선호 관광지 광역별 1위이자 외국인 관광객 연 13만 명 이상이 찾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지다. 하지만 최근 생긴 변화로 한옥마을을 찾은 김윤덕 의원.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안 되죠. 안 돼요? 네. 지금 뭐 관광객들이 거의 한 70% 정도 떨어졌어. 70% 정도는 거짓 관광객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한옥마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관광객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법적 2019년까지 3년 연속 1,000만 관광객 방문을 달성한 전주 한옥마을. 하지만 최근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 올해 1분기에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좀 더 이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풍부하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저희들의 관심사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 한옥마을의 재도약을 위해 김윤덕 의원은 관광 트램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주시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남부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고요. 트램이 이렇게 예상 계획도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죠. 얘가 전동성당이고 경기장이고 그래가지고. 전주 한옥마을과 주변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트램 노선이 포인트다. 지금 이제 와서 바로 이제 우리 경기전 아까 뒷담길을 타서 이 앞쪽으로 성당을 지나가서 제가 저기 성심여고 쪽 베테랑 있는 쪽으로 원회 쪽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커버를 갖다가 해서 향교 쪽으로 지나가서 한옥마을 내부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과 함께 다른 거 연계해서 이동할 때 그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관광 트램으로는 전국 최초. 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사례가 없는데 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인덕 의원님께서 관련된 뭐 궤도운송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그 법 개정을 현재 지금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잘 협의해 나가고 계셔서 저희가 든든하게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 절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 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 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궤도 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광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옥마을 내를 얼마큼 잘 관광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적은 넓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트램 이용해서 다른 데에서 한옥마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과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동료들, 세대를 넘어 위원과 함께하는 비서관들이다. 야, 너 뭐야? 오, 너 그런 것도 되는 거야? 이런 나 처음 봤어. 이렇게 하는데 뒤가 있는구나. 오, 이따가 이렇게 사진을 찍히면 오, 잠깐만. 이렇게 어머님도 한번 해. 네, 우리 의원실하고 있는 문창섭이라고 합니다. 막내입니다. 네, 우리 그 의원실 비서관 백두산입니다. 이름이 백두산입니다. 동생은 백록담입니다. 진짜요? 참고로.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가명인 줄 아는데 진짜예요. 같이 걸어야 되는데. 격없게 많이 대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저희도 편하게 그냥 의원님께 말씀 많이 드리고 오히려 권위적으로 하면 더 불편해하셔서 저희야 좋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이들이 한옥마을과 함께 꼭 들리는 곳. 생태 정원으로 조성된 대형 조수지 아종 호수다. 여기서 이제 보트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쭉 하고 타는 거 있잖아. 여기서 만들고. 레일 바이크 있고. 김윤덕 의원은 이곳을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제2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상상해보면 여기 이제 애들 데리고 온 많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와서 쉬면서 짚라인도 타고 요트도 타고 그다음에 내일 뭐 그 바이크도 타고 여기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전주의 또 다른 맛을 즐길 수만 있다면 저는 전주가 단순히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주의 관광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더 오랫동안 머물고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즐기고 또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주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에요. 전통의 도시 전주를 미래 가치가 담긴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이동하는 김윤덕 의원. 나홀로 발걸음한 곳은 요즘 젊은 층에게 핫하다는 전주 갱리단길의 한 카페다. 하성호 대표는 이곳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을 쪼개 청년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는 김윤덕 의원. 그의 티타임에는 이유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 청년들의 어떤 바라는 바,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겐 지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과의 만남이다. 나는 말씀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젊은 분이 운영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갱리단길이 가깝긴 한데 이쪽까지 넘어오진 않고 네. 청년청도 만들고 청년 문화공간 만들고 네. 시청도 만들고 청년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 있죠. 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네. 그 뭐 젊은 사람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들과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김윤덕 의원. 지역 청년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청년 시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감명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조만조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플랫폼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보여주기 이런 행정 같았는데 하나로 통합을 시켜놓으면 정말 보여주기가 아니고 청년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창업을 하고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가야 하는 청년층이 있다. 이들이 취업은 물론 주거까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며 정책을 고민하는 김윤덕 의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비롯해 청년 예산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음 날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를 찾은 김윤덕 의원. 저희 다 전북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여기도 전부 예. 가시죠. 예. 아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를 헤치고 한달음에 달려간 그를 익숙하게 맞아주는 이들이 있다. 육상 태양광은 그 신재생 에너지 그 클러스터의 선도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큰 120만 평의 국내 단일 최대의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발전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3개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규모고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민관 협의회를 통해 주민 참여 채권을 발행하는 등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아, 나 멋지네요. 위에서 보니까. 여의도 90만 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더 큰 거잖아요. 120만 평이면. 3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전력은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에서 이제 좀 더 과거에 좀 상황들을 돌이켜보고 평가하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 놀이 힐링 그런 관광 자원과 결합된다면 저는 새만금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어떤 주요 중심지로 또 어떤 국제적인 관광 중심지로 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성장 동력의 동력으로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 등도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 진전 속도가 느렸던 새만금 개발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김윤덕 의원은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주장하며 저탄소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미래 도시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그리는 또 하나의 미래.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 이런 얘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벌써. 처음 잼버리 하자고 했을 때 비춰오는 흘러가지 세월이 흘러서 늙어버렸어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경식 본부장과 스카우트 활동을 함께했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 유스 캠퍼리 대회장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성공시켰다. 새만금이 청소년들의 정말 꿈과 희망을 담는 그런 마음의 고향, 그런 어떤 활동의 중심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김윤덕 의원이 꿈꿔온 새만금의 미래였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순간순간의 어떤 욕심으로 선뜻선뜻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오로지 이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꿈과 희망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변함없이 저희들한테 보여줘서 그런 게 저는 참 이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약 300만 평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 레저 일대에서 개최된다. 170여 국가에서 5만여 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질 이번 행사는 김윤덕 의원에게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 한 바퀴 그 관광 겸해서 돌고 나가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또 제대로 우리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좋은 감동과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 잼버리. 새만금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소리를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주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화면으로만 뵀는데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전북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심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들을 각 지역별로 해내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간 미진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유치해냄으로써 그것들을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하고 완주군이 꼭 통합을 해야 하나요? 광역시라고 하는 거점 도시의 성장이 그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가 그런 성장을 또 활력을 견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 완주 통합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31살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을 보면 전주에서 일자리 찾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20% 이상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에서 혁신도시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넓혀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좀 보장해야 되겠다.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심으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많은 지출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진짜 잘 들었습니다. 김현동 의원님 응원 드리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해주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뒤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 오늘은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복지 전문가가 모여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정책 논의가 열렸다. 일상생활 패턴 예측 및 대응. 지금 장 박사 얘기한 그거 똑같은 건가?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센서 내가 볼 때는. 피로를 감지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응급벨 시스템도 효과가 있죠. 근데 그때 몇 년 전에 장애인들이 응급벨을 못 누른 상태에서 두 분 다 죽은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응급벨을 못 누를 만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응급벨을 눌렀는데 119가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심장이 아픈데 뭐 장비가 없다는 거죠. 환자 정보에 대한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야 돼. 뭔가 그런 시스템 연결될 때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나는 우리 국토부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좀 더 어떤 매우 좀 디테일한 시행 플랜을 가져가지고 좀 시작해서 성과를 확 냈으면 좋겠다. 김윤덕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저한테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것 중 하나는 그 응급벨 서비스, 아까 응급벨을 눌렀는데 어느 장애인 부부가 응급벨을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첨단 복지라 해도 정작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 근데 응급벨을 못 누르고 결국 사망한, 그리고 그게 며칠 후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응급벨 시스템은 안 되는구나. 근데 뭔가 새로운 게 고민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고.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이후 응급벨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 김윤덕 의원. 그 베리어 프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또 응급벨 시스템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주거복지 시스템이 단순히 몇 가지 하드웨어를 바꿔주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완벽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질의 문제잖아요. 그게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고 복지라는 영역으로 좁히고 나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실 공공의 역할인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그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참 정의로운 분이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참 좋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전주 지역구를 다시 찾은 김윤덕 의원. 이런 데가 다 이제 살아나서 돼야 이제 깨끗한 것 봐. 1급수 쉬리가 자생할 정도로 맑아진 전주천. 20년 전만 해도 생활 하수로 가득한 곳이었다. 전주천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가운 그리고 곁에 있어준 지인들이다. 자주 만나는 우리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예. 전주 사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네, 다 전주 사시고. 예. 지인 소개로 처음에 만나가지고요. 함께 산행도 하고 특히 또 전주천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전주천도 자주 걸으면서 또 이쪽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으로 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며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 다짐한 곳이기도 하다. 한옥마을로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막 빌딩이 있고 막 그런 한강은 막 빌딩이 있는데 한옥마을도 걷고 여기 이제 우리 하천 우리 전천도 걷고 이곳에선 격이 없이 정책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 갈대숲으로 쭉 놔두는 것보다도 꽃길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원같이 이렇게 꾸민다거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은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원화 사업계획 처음에 공원처럼 막 너무 좋잖아. 근데 공원으로 만들다가 훼손되면 친환경적 하천으로 놔두고 관광객들 인입시키기 위한 것들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는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이 좀 있는 걸 꽃 좀 이쁘 더 이쁜 게 좋겠지 그런 거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질 원칙은 자연형.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본 지인들에게 김윤덕 의원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들 중에 좋은 아이템이나 있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많이 바꾸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으세요. 정말 불도저처럼 열심히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묵묵히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강물처럼 더 겸손해지고 싶다는 그의 인생 철학. 이 박수 왜 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오더라고. 유쾌함을 갖춘 그의 정치 철학을 물었다. 정치권에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만 내면적으로 굉장한 책임감. 그러니까 이게 10년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정치는 실제 결과물, 실제 결론 지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국민에게 기억될 국회의원 김윤덕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기억되는, 뭘로 기억되냐 그러면 정말 용기 있게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했다. 이런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남고 싶다 이런 거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이 의정 활동의 출발점이라 말하는 김윤덕 의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응원한다.